네, 이슈와 기업 얘기입니다. 금요일 IT 코너 전문이니까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또 반등을 하네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 네네. 멀미납니다. 그렇죠.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코스피는 뭐 8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이제 9거래일 만에 반등이고, 네네, 그렇죠. 뭐 물론 이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다시 싹 개화할 것 같고. 네, 네?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건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됐는데. 뭘 네. 잘 들어요. 오늘 저는 뭐 리스크 관리 얘기 막 했는데 네네. 시장이 반등하니까 또 네네. 머쓱해지잖아요. 다음 주까지 또 반등이 이어질지 네네. 뭐 혹여나 뭐 반전까지 아직은 기대할 수는 없지만 네네.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도 이 와중에 네. 또 파악되는 기업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기업을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네. 제가 뭐 3월에 DNF라는 회사 한번 가져왔었는데. 3월 달에 네네. 좀- DNF를 한번 네네. 하셨고.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네네. 앞서 우리 정경민 차장이 네네. 예, 슬쩍슬쩍 가져다가 네. 또 좋게 보는 기업들이 좀 비슷하니까. 정경민 차장이 이영수 대표 네. 그 유튜브 많이 네네. 보신대요. 그래가지고 네네. 물론 이제 정경민 차장은 시장 전문가니까 네네. 피킹이라 그래서 아, 타이밍을 맞아요. 네. 잡아내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자, 레이크 머티리얼스 네네. 아시는 분도 아실 테지만 네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그냥 이제 전구체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구체, 네네. 전구체도 모르실 네네. 수 프리커서라고 해서 네.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같은 이런 이제 이런 첨단 전자 제품을 만들 때 거기에 이제 방막을 입히는 네.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위에 방막을 입혀야 되는데 그 어떤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실리콘 웨이퍼 위에 막 네네, 여러 맞습니다. 겹을 네. 막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많은 겹이 아주 얇은 방막을 올리는데 네. 그 원재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네네. 네. 근데 이제 LED하고 뭐 네네. 이런 쪽 네, 원래는 이제 이 회사가 2010년도에 LED 그 에피, 그러니까 어떤 인고 성장시킬 때 이제 필요한 그 원재료를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네. 지금은 주력이 반도체 전구체 쪽입니다. 네.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전구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석유, 화학 쪽, 촉매 이런 쪽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하네요. 네, 나머지 사업들은 10% 초중반대 정도로 점유율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지금 성장 포인트는 반도체 전구체입니다. 반도체, 전구체. 네네. 반도체, 그러니까 또 전구체도 이게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분기 실적은 네네. 지금 발표했나요? 네, 최근에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매출이 288억이 나왔고요. 네. 영업이익이 77억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네네. 굉장히 서프라이즈고요. 영업이익률이 2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반도체 소재 사업이 일단 실적을 견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태양광 쪽.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는 TMA라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네. 이쪽이 이제 캐파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좀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이번부터 매출이. 예. 트리메틸 알루미늄. 네, TMA라고 하는데요. 언뜻 듣기에는 약간 네네. 히토류처럼 들리지만 네네. 히토류는 아닌 것 같고. 네네. 어떤 합성 기술인데요. 네. 그 글로벌 4개 업체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점돼 있는 시장이고 네. 이제 여기 쪽에서 이제 굉장히 점유율을 늘린다라는 게 이 회사의 성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현재 시점. 네네. 그다음 미래 시점을 넘어가서 네네. 이현수 대표가 보시는 이 반도체 전구체 네네. 실적이 주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장 포인트로. 네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작년에 반도체 전구체만 좀 발라내면 한 450억 정도 매출이 추정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700억 이상 매출이 가능한데요. 발라낸다는 건 뭐예요? 그 부분만 띄워내서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네, 시장 용어로 이제 네네. 실적을 막 뜯어본다 네네.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네네. 이렇게 막 뭘 맞습니다. 뜯어볼 네. 때 네네. 그런 저도 이제 업자가 돼가지고요. 전문 용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채권 같은 거 보면 막 뜯어본다 그러고 네네. 뭐 수업 시장에 들어가면 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실적을 네네. 떼어놓고 보면은 네네. 상당히 알짜였다는 네네. 건가요?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매출이 잘 나오냐면요. 이제
지금은 그 반도체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EUV 공정을 적용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외에 그 D램 쪽에 EUV를 적용하는데 그러면 EUV가 적용이 되면요 같이 따라가는 공정이 있습니다. ALD라고 해서 네. 원자층 증착. 예. 거기에 쓰이는 소재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삼성 쪽은 DNF가 하고요. 네. SK 하이닉스 쪽을 증착이 이제 네. CVD라고 하는 케미컬 증착이 있고 네네. PVD가 그러니까 PVD는 이제 원래 반도체 초창기 때 쓰던 물리적 증착인데 지금은 막 네네. 물로 그렇죠. 붙여버린 거고. 그렇죠. 플라즈마를 그냥 물리적으로 박아 넣는 거고 네. 그 화학기상 증착 방식이 이제 CVD라는 지금 거. 주력인데 네. CVD는 분자 단위의 증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단계 예, 진일보하고 더 미세화된 게 ALD ALD, 맞습니다. 예. 원자층 증착. 증착. 네. 그게 이제 막 시작되는 이제 공정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핵심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DNF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두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나왔던 이 트리메탈 메틸입니다. 예, 예. 네, 트리메틸. TMA라고 네네. 하는 분야. 네. 이 시설 증설을 네네. 한 모양이에요. 매출 네네. 증가 효과가 나타납니까? 네, 작년 초에 한 77억 정도 증설 투자를 했고요. 이게 이제 캐파가 기존 한 1,000억 정도 캐파에서 한 2,000억 정도 규모까지 할 수 있는 요 캐파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워낙 또 난이도도 높고 네. 그 부가가치도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별 무슨 도표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TMA? 아, 네네. 뭐 저기 이제 경쟁사들 이제 작가님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이제 4개 업체가 지금 TMA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저기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뭐 촉매, LED,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 다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생산 보면 네네. 캐파를 봤을 때는 네네. 글로벌 업체들하고 뭐 대등한 입장이다.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적용 영역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네요. 다 들어가네요. 네, 다 맞습니다. 쓸 수 있는 레이크 그렇습니다. 머티리얼즈는 네네. 다른 회사들은 확장성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제한적인 물론 뭐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네네. 네. 자, 신성장 동력인 메탈로센 촉매. 아, 요거 네네. 왜 그러시는 네네. 거예요, 저한테? 아니,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요. 네. 그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정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정제 마진을 먹는 게 스프레드를 먹는 게 이들 업체들의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데. 스프레드라는 게 이제 시간차죠, 시간차.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판가하고 원가 사이에 그 갭을 먹는 게 이제 업체인데 이 메탈로센을 이 촉매를 이용하면요. 그 좀 더 그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정제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품질이 좋아집니다. 석유 황제. 그래요? 예, 예. 그런 이제 첨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 이쪽이 이제 막 시작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대를 모으는 거고 네. 작년에 한 90억 정도 이쪽에서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는 한 140억 정도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워낙 또 유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거 정제 효율 아래 그동안에는 유가가 낮으면 굳이 그냥 뭐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그 유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효율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바로 마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같은 트렌드에는 좀 좋다. 그리고 ESG 트렌드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치 측정을 해봤던 그 매력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크다. 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네네. 일단 그 올해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좀 3,100억 네네, 대네, 많이 시총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817억에 영업이익이 207억 기록했는데요. 지금 1Q에만 77억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저기 작년보다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고 올해 예상 매출은 1,100억에 영업이익 31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요.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이 3천억 초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30% 정도의 어떤 업사이드는 충분하지 않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시장 또 상황은 또 논외인 거고요. 그렇죠. 시장 상황이 안정화된다 그러면 30%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레이크 머티리얼스 들어봤습니다. 네. 꼭 뭐 할 일이 많으면은 네. 시간이 부족하고 네. 별 할 얘기 없으면 시간이 남고 네네. 남는다 그래서 그렇지만 네네. 자, 그럼 몇 가지 이제 좀 해쳤던 거 리뷰를 네네. 좀 부탁드려야 될 텐데 네네. 제가 궁금한 건 E&D 좀 네네. 궁금해요. 네네. E&D 주가도 네네. 괜찮았던 것 같고 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2차 전지가 네네. 오늘 또 주류적으로 또 이슈가 또 많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어쨌든 벨기에 유미코하고 유미코어. 네. 네. 세계 그 1등 양극재 업체입니다. 네. 유미코라는 회사인데 최근에 LG화학이 좀 인수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도가 이미 네네. 나왔죠. 그런데 이제 E&D 같은 경우는 유미코어하고 딱 붙어서 그 어떤 양극재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미코 쪽에 어떤 매출 업사이드가 있는 데다가 만약에 LG화학하고 유미코가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떤 매출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E&D. 네. 계속 관심에 들어있는 기업이고. 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공장이 이제 완공됩니다. 네. 이제 완공되기 때문에 그게 한 연간 5천억 정도, 5천 톤 정도의 캐파가 되거든요. 5천 톤이면 아마 연간 매출이 한 1,200억 정도, 1,200억, 1,300억 정도 할 수 있는 캐파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회사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는 게 아니라 니켈 광산, 그 유미코가 가지고 있는 니켈 광산에서 받아서 네. 하기 때문에 이 원자재 변동에 좀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만 해주고 한 10에서 15% 정도의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한미반도체도 모처럼 만에 주가는 반등하는데 네네. 그 신성장 하나의 또 무기를 장착한 그 네네. 웨이퍼 절단. 네네, 맞습니다. 이죠. 네. 일단은 그 지금은 그 작년에 가장 우리가 핫했던 게 마이크로소우라는 그거였잖아요. 미세한 칩을 그렇죠. 잘라버리는. 맞습니다. 네, 그렇죠. 패키지 이제 칩을 자르는 건데 우리 그 공장도 갔다 왔잖아요. 네네네. 보면 마이크로소우가 정말 그 프레카드가 다 도배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빨리 안착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덕분에 영업이익률이 원래 20% 후반대에서 30% 중반대까지 점프해 버렸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네. 그런데 그것보다 10배 큰 시장이에요. 어. 그러니까 웨이퍼를 자르는 시장은 패키지 소우 시장보다 10배가 큰 시장이고 네. 거기는 또 일본 디스코라는 회사가 또 독점을 사실상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한미반도체 여기 진입한다라는 거는 후공정 쪽에만 포커싱 돼 있던 회사가 전공정까지 진출한다라는 좀 의미에서 토탈 공정.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멀티풀에 대한 리레이팅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근데 1분기 실적은 유통망 구조 때문에 네네. 이제 부품 수급이 네네. 조금 수월치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부품 수급 이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 한미반도체는 나사 하나까지 직접 다 깎아서 쓰기 그거 때문에 절삭하죠. 네, 외부 조달 그 비중이 5%도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SCM의 문제는 없는데 물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인천에서 만들어서 다 배로 해서 수출을 하는 그 해외 공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국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수출에 큰 도움이 되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또 물류가 막혀버렸잖아요. 네. 이제 하역을 못 하게 된 거죠. 중국 같은데 락다운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1분기 네네. 실적이 조금 네네, 낮아졌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로 주가가 흘렀고 네네. 하지만 2분기에는 이연된 실적이 네네. 분명히 있을 거고 맞습니다. 또 이거 한꺼번에 밀어낼 거예요. 웨이퍼 네네. 절단이라고 네네. 하는 절단기기가 상당히 또 장기 어떤 그림에서 장비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지금은 또 이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IR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정도 네. 시총이 되면 그래서 좀 해외 투자자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절단이나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차세대 장비에 대해서 니네들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니 네. 이런 쪽에 이제 문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액티브 펀드 규모가 큰 수십조 운용하는 펀드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신흥국 시장이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 큰 타이밍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사볼 만한 회사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떤 독보적이고 원천 기술에 가까운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 투자자한테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한국 오잖아요. 네. 한미 반도체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한국, 미국 반도체에 따라서 1980년에 이제 창업자께서 이제 만드신 이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끝낼 때 되는 모양입니다. 목이 잠기는 거. 목이 잠기셨어.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